안녕하세요. 저는 잠실에서 회사를 다니며 퇴사를 꿈꾸는 김한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존나게 버티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격 고시 낭인 방송 플랜 B의 삶 2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짜라라라란 짜라 짜라 짜라라라란. 아, 그거 궁금하다. 그 고은 누나는 프로포즈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저 오늘 울어도 돼요? 빨리 울어요. 지금 아직 감정을 막 끌어올려야 아니요. 돼. 저는 근데 그 결혼을 하기로 둘 다 나이가 있다 보니까 딱히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그쪽으로 그냥 흘러갔어요. 이게 그래도 저는 왜냐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마음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이게 맞나? 이게 맞나? 그러니까 상대가 마음에 안 든 게 아니라 그냥 제 자체가 예상이 크게 없던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이게 맞나? 이 길이 맞나? 네, 이 길이 맞나? 계속 생각을 하는 와중에 또 그 와중에 또 여자로서 욕심은 또 있다고. 근데 왜 결혼을 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됐는데 왜 프로포즈는 안 하지? 왜냐면 프로포즈를 해야 결혼을 안 할래라고 상대가 물어봐야 할래 안 할래 할 거 아니에요. 분위기는 조성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컨펌이 없다. 그랬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또 자존심이 세가지고 왜 프로포즈 안 해?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 상상 속에는 남자가 프로포즈를 일찍이 하고 그 결혼식장 들어가는 얼마 전에는 제가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너는 한번 해준다. 네. 왜 남자만 해? 막 약간 이런 생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런 건 다 와장창 깨지고 한복 다 맞추고 식장 다 예약하고 목소리가 달라졌어 지금. 진짜. 이제 눈물 나온다. 청첩장 다 찍고 완전 진짜 이제 식장 들어가는 일만 남았을 때 거의 신혼여행 준비할 때쯤. 보통 신혼여행 준비를 마지막에 하거든요. 식장보다 더 뒤에 일이니까. 그때쯤에 그것도 전날 싸웠어요. 전날 싸우고 다음날 저녁에 퇴근하고 만나서 그 퇴근하고 만난 이유도 면세점에서 제가 시계를 사주던 날이었나? 그랬어요. 그 시계를 사기까지도 엄청 싸웠는데 뭐 아무튼 시계를 사주기로 한 날이었고 그래서 면세점에서 시계를 사고 되게 쎄한 분위기에서 그럼 나 이제 집에 간다. 이제 굳이 스타벅스 가서 커피를 마셔야 된대요. 설마 스타벅스에서 프로포즈 한 거야? 네. 그 사이렌 오도만 울리고 있는데 나름 저도 사람 많은 데서 프로포즈 받았어요. 많았겠네. 네, 매우 많았어요. 되게 뭐 어수선한 데서 102번 고객님 아이스 아메리카노 2개 나왔습니다. 막 그런 소리 막 이렇게 다 들리고 막. 뭐 그래도 뭐 어디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그 경상도 남자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말 자체를 잘 못해요. 내가 라도 막 이랬어요? 아니요, 그냥 정말 딱 세 글자. 잘 살자. 세 글자. 그리고는 스타벅스 테이블 알죠? 그 동그란 테이블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내밀어. 쓱인 거야? 네. 저거 그 배티 가는 네, 것처럼. 잘 살자 이렇게 내밀었어요. 그것도 그 말조차도 되게 쑥스러웠나 봐요. 눈도 못 마주치고 정말 먼 산 보면서 잘 살자. 그게 뭐였어요? 박스 안에? 그 결혼 반지는 아닐 거 아니야. 다이아. 결혼 반지? 그 링 말고 다이아 반지. 그러니까 저만 맞춘 반지. 보통 결혼 반지 둘이 다 끼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맞춰야 했던 그 반지. 네. 그렇죠. 그리고 다이아 반지 원래 다 하기로 했던 거. 원래 하기로 했던 걸? 네. 그 선물로 네, 준 거야? 그래서 이게 깜짝 서프라이즈가 아니고 원래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수주가 그 선물. 들어간 그거. 네, 그 선물. 그러니까 택배가 온 거죠. 네, 그렇죠. 택배. 그랬구나. 그 전에 매형이 원래 준비를 하고 이제 케이크 같은 거 이제 해서 같이 먹다 반지를 넣었는데 그걸 드셔가지고 저도 그런 시나리오를 기대했어요. 하려고 했다면 못했을 수도 있죠. 누나가 막 먹어버린 거 아니야 다만? 음식이 있었는데 아니에요. 계속 소화를 한 거야. 그 굳이 스타벅스였던 이유도 제가 스타벅스를 제일 잘 가고 좋아하잖아요. 자주 가고 잘 가고 제일 만만하게 생각하니까 본인이 막 무슨 레스토랑에서 이런 건 못 하겠고 왜냐면 잘 살자라는 말 세 글자조차 되게 쑥스러워하는. 그러니까 많이 그래도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준비를 많이 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살아온 오빠 성격을 지금은 더 잘 알게 됐잖아요. 진짜 엄청나게 우리가 진짜 제 기준으로 얘기하면 레스토랑 빌려가지고 그 이벤트 한 수준의 용기를 내신 거예요. 그분의 그런 정도면. 그럼 다른 기억에 남는 선물이나 이벤트 같은 거 있어요? 우리가 3년 연애할 때? 아니면 뭐든 3, 4년 지금까지 얼마 됐지?
이제 5년 차? 연애 기간이 길진 않았잖아요, 누나. 네, 1년? 음. 1년? 2년 차 될 때 결혼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꽃 선물을 한 적이 없어요. 없었어요. 꽃 선물 좋아해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도 한 번도 안 꽃 달라고 한 받으면은 적도 없어요. 서운하지. 근데 첫 번째 결혼기념일 때 그 경상도 남자가 이렇게 좀 큰 꽃다발을 들고 집에 오면서 그것도 이렇게 주기 또 쑥스러우니까 받아라. 거실에 그냥 이렇게 던지면서 꽃 사왔다고 거실에 이렇게 던지면서 내 평생에 다시 꽃은 없다 이러면서 꼭 왜 그 말을 붙여? 그러니까요. 아, 근데 되지. 좀 안타깝다. 근데 우기 형이 이 형 되게 무뚝뚝한 사람이잖아. 막 남 앞에 서는 것도 막 이렇게 막 나서서 뭐 하는 것도 그렇게 아니 즐기는 그래도 것도 아니고. 우기 씨는 할 거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 용기를 내 가지고 그 사람 많은 데서 노래까지 부르고 막 할 건 하는 사람. 그 용기를 냈는데 제 남편은 착한데 응. 너무 무뚝뚝한 사람. 표현을 정말 너무 무뚝뚝한 사람. 근데 왜 결혼했어요? 착해요. 착해요. 착해서? 네. 제가 그러니까 다정한 거보다 착한 게 더 나은 거죠. 막 괜히 저는 원래 다정한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과거의 연애들도 그랬고. 그러니까 누나가 좀 약간 그런 거를 누나가 싫어하는 것 같았어. 네, 내가 봐도 별로 막 그렇게 오글거리고 싶지 남자 새끼가 않았어요. 찡찡댄다고 네, 이러고 그런 거 이러니까.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진 않았어요 저한테. 맞아요. 근데 그게 필요하지 않다고 이렇게까지 다 가질 수는 없죠. 그쵸 뭐. 근데 꽃 얘기 생각나니까 또 형 결혼식 때 또 하나 이벤트 있었잖아. 아, 그 누가 맞아, 아이디어였니 그거? 난 사회 보느라 그거 몰랐는데. 우기 형이 직접 아니 꽃 갑자기 사오라고 했어. 나한테. 갑자기 그 꽃도 줬어요? 누나 유기 형 결혼식 갔잖아요. 네. 그때 아 장미꽃. 그 우기 형이 있잖아. 무뚝뚝하지만 되게 사람을 잘 부려. 그때도 그 형 밑에 학번에 모든 남자애들한테 아 기억난다. 장미꽃을 몇 송이었니 전체가? 그 내가 대표로 사왔거든 이렇게. 뭐 막 그 한 송이씩 포장된 맞아요. 장미꽃을 기억나요. 50송인가 뭐 이렇게. 그거 나는 그게 갑자기 만들어진 이벤트여서 사회보는 내가 몰랐던 거야. 그냥 뭐 하나 있대. 그것만 그 시간 띄워달래고 알겠어요 하고 있는데 자 이제 뭐 후배들이 준비한 이벤트가 있겠습니다. 뭐 하는 줄 알았어. 막 나와가지고 근데 애들이 갑자기 한 20명인가 막 꽃을 하나씩 들고 쭉 서가지고 그 버진 로드를 쭉 한 명씩 가가지고 형수님한테 꽃을 그 한 장씩 주는 거야. 네, 축가 근데 중에 네. 축가 중에 축가 맞아, 중에 맞아, 뭐 맞아. 근데 그게 계획한 사람한테는 되게 어떤 좀 감동적인 장면으로 그려질 수 있었겠으나 내가 사회 볼 때 보는데 너무 웃겼던 게 애들들이 갑자기 불려 나간 거잖아. 그냥 갑자기 너 이거 나가지고 애들들이 다 쭈삣쭈삣하고 당당히 멋있게 가야 되는데 무슨 마치 일개미들이 과자 하나씩 들고 가는 느낌인 거야. 쭈르르 가는데 애들 표정이 쭉 팔려가지고 막 어쩔지 몰라 하더라 그때. 아 그 생각난다 갑자기 그 꽃 얘기하니까. 그래도 신부는 좋았을 거예요. 누나는 다 좋아하셨던 것 같아. 뭐 하면 다 좋아하셨던 것 같아. 네. 형은 결혼기념일 때 뭐 첫 번째 결혼기념일 때 뭐 하셨어요? 첫 번째 결혼 기념일 때는 그때 유준이 없었을 때죠? 있었나? 첫 번째 결혼 기념일 때 있었죠. 아 있었겠다. 맞아. 그때 세상에 나왔나요? 왜냐면 홍대에서 프로포즈 할 때도 유준이가 있었잖아. 아 그러니까 뱃속엔 에이, 있는데 아니지 프로포즈를 언제 했지? 그건 모르. 제가 뭐 아니야 있었던 것 같아요. 프로포즈 아 맞다. 생각났어. 그날이야. 맞아 그날이야. 아니 프로포즈 할 때는 없었을 거야. 아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없었어. 왜냐면 우리가 유준이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날짜를 세봤다. 프로포즈 날이야. 그래서 지금 그날이야. 시기가 그날이야. 아니 그거 아니야. 프로포즈는 몇 월 달에 했지? 몰라요. 뭐 한 가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10월. 뭐 그 정도? 애는 12월에 가졌으니까. 알겠으면 그렇다는데 뭐 저희가 네. 우리가 뭐 본인이 그렇다는데 뭐. 그래서 근데 그 만약에 이벤트를 네. 남자가 너무 무뚝뚝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안 해주는 거는 응. 그 합리화를 시킬 수는 그쵸. 없고. 근데 이거는 필요하다고 봐요. 여자가 남자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내라면 엎드려 절 받는 거라도 사실 남자가 변해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그렇죠? 조금씩 부탁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 뻔히 아는 거라도. 그래서 첫 번째 결혼기념일 꽃이 등장한 거예요. 그렇지. 제가 아이템을 구체화시켜 주진 않았고 가르쳐줘 그냥. 뭔가를 갖고 와라. 네, 근데 진짜 얘기를 안 하면 몰라요. 상상보다도 더 모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연애를 나름 꾸준히 해온 사람으로서 정말 꾸준히 했죠. 진짜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고3이 문제집 풀듯이. 두 가지. 그러니까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랑 말해주지 않으면 뭐 혼자 꿍해 있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말해주지 않으면 모른다. 이 두 가지는 경험으로 확실하게 알고 있음에도 같이 살아보니까 더더욱 아 그래요. 그 결혼 생활이니까 그런 것도 있겠네요. 왜 그 우리도 갑자기 대학 와서 자취하다 보면 또 그러다가 또 룸메이트도 하고 이러다 보면 되게 친한 친구도 네, 생활 살이 맞닿는다는 건 그러니까 화장실을 공유하고 식기를 공유하고 진짜 사소한 빨래통, 세탁기를 같이 쓴다는 건 완전 다른 문제더라고요. 근데 그거가 이제 완전 20-30년을 다른 환경, 다른 가치관으로 커왔던 사람들이 이제 한 집인데 룸메이트는 마음에 안 들면 다음 학기에 찢어지면 네. 되거든. 야, 나 못 사겠다. 야, 우리 이러다가 사이 안 좋아진다. 이러면 되는데 부부는 그러기가 참 힘드니까. 할 수는 있지만 그게 큰 그쵸. 결심이 그것도 그런 부분도 많이 공감 가시나요? 네, 엄청 오빠랑 저랑 거의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흔히 말하는 보통 제가 연애도 비슷한 사람도 해봤고 반대의 사람도 해봤는데 오빠는 그 중에 정반대의 사람이고 저는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했는데 제가 각오한 상상보다도 훨씬 많은 게 달라요. 뭐 치약을 중간부터 짠다던가 뭐 저는 그런 거 가지고 싸울 줄 몰랐거든요. 저는 제 정말? 성격상 싫은 것만 아니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친구랑 먹을 걸 고를 때도 예를 들어 나는 한식만 아니면 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시작 중간부터 짜면 안 돼요? 치약을 저 짜는 건 솔직히 상관없고 뚜껑 안 뚜껑 안 닫는 거 마르니까. 뚜껑을 안 닫아서 거기에 딱지 이렇게 하얗게. 예, 그렇게 돼요.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싫어. 근데 오빠는 그게 뭐 그렇게 큰 뭐 어떤 너? 네. 그게 무슨 그렇게 큰 문제라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싸워야 되냐 약간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청소를 하는 게 싫으니까 어지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깔끔 떨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시간 내서 청소하는 게 싫으니까. 근데 오빠는 다 이렇게 시원하게 쓰고 또 청소는 또 시원하게 청소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게 다 다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진짜 치고받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게 2년 차 들어가시고 네. 4년 차시죠? 노욱 씨는. 네. 4년 차의 그 감회는 어떻습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뚜껑 다 잘 닫으시나요? 치약 뚜껑? 근데 그게 연차의 문제라기보다는 서로가 얼마나 맞춰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싸우는 것도 저희는 되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연애를 그렇게 7년을 하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초에는 되게 많이 싸웠어요. 근데 싸운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서로 간의 가치관이 굉장히 달라서 어떤 의견 충돌이 있다거나 사상의 충돌이 있어서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고 거의 없어요. 사소한 습관의 불일치가 만나서 쌓이다가 터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커요. 그게 가장 커요. 싸울 때에는. 네. 나중에 남들한테 얘기하기 되게 부끄러운 네. 주제 같은 게 아, 많아요. 그렇죠. 그렇지. 뭐 양말을 어디다 벗는가. 근데 그게 양말 하나 잘못 벗었다고 싸우는 건 아니고 그게 신경을 건드는 거지 계속. 네. 이렇게. 그게 야금 양말도 있고 뭐 설거지도 있고 밥 먹는 것도 있고 옷 벗는 것도 있고 옷 개는 것도 있고 그게 쌓이다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야. 둘 중에 하나 누가 그냥 기분이 나빠. 그럼 그때 터져. 지금 좀 그 다름과 이제 충돌 다툼에 대해서 좀 얘기했는데 결혼해서 이건 너무 좋다. 좋은 거 안정감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결혼 전에 결혼의 장점으로 흔히 많이 들은 그 안정감이 굳이 뭐 그게 뭐 얼마나 크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달라요? 그게 제가 결혼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커요. 비록 막 치고받고 싸울지언정 같이 사내 마내 뭐 이렇게 싸울지언정 그건 싸울 때고 그 평소에 느껴지는 집에 가면 누가 있고 그 뭐 같이 항상 같이 밥을 먹을 사람이 있고 그렇게 또 이제 더군다나 아기도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을 이뤄서 그 어떤 나한테 그런 어떤 울타리가 있다라는 거. 근데 그게 누나 고은 씨가 원래 본가에 살 때는 본가에 사셨잖아요. 네네네. 그 결혼하시기 전에 그때도 집에는 가족들이 더 많이 있었고 그렇죠. 뭐 밥도 같이 먹었지만 그건 또 근데 다르다는 거죠. 그런 비슷한데 약간 다르죠. 근데 만약에 제가 결혼을 안 했으면 막 마냥 엄마 아빠랑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살았겠죠. 그래서 전 친구들한테 결혼을 꼭 해야 된다라고 아직도 말을 하진 않아요. 혼자 사는 장점도 분명히 있는데
결혼의 장단점도 분명히 있고 그 중에 장점이 이제 그 가족들과 그 비슷한 걸 나도 이제 나만의 그 울타리를 꾸려간다는 거. 내가 이제 내가 엄마 아빠한테 느끼던 걸. 내가 한 세대를 이루고 있다라는 그쵸. 그런 어떤 포유류로서의 뿌듯함 같은 본능적인 건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노욱 씨는 어떻습니까? 결혼의 장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말 잘하세요. 아니 결혼의 장점이라고 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까랑 되게 갑자기 달라지는데 내가 팔짱을 쓱 푸는데 고은 씨 이야기를 할 때 야, 장점을 잘 말해야 되는데 이게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어떤 특이점에 있어서 장점이라기보다는 네.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초반 1, 2년 때는 잘 몰랐다가 3, 4년째가 되니까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걸 느껴요. 어떤 딱 뭔가를 꼬집어서 행복해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삶이 되게 많이 행복해졌어요. 근데 그게 결혼 1, 2년 차에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럼 누나가 느끼고 있는 건 뭡니까? 저도 행복을 막 나 지금 행복해 이거는 아니고요. 여전히 기본적으로 치고- 그닥지 막 행복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보통 사람이 행복을 그 속에 들어가 있을 땐 잘 모르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맞아요, 뒤돌아봐야 맞아요. 그걸 아는데 그건 맞아요. 지금 소소하게 흔히 말하는 요새 말하는 소확행이라고 하는 건 거의 악이 진짜 오늘 주제처럼 육아를 하면서 진짜 인생 최고로 겁나 힘들어요. 겁나 힘든데 그 자잘자잘한 행복이 또 매일 와요. 매일? 애기가 뭐, 뭔가 어느 순간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순간에 포착된 그 순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마라는 말을 정확히 한다거나 애가 눕기만 했는데 어느 날 돌았어요. 뭐 그런다거나 그게 남들이 들으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약간 다마고치 느낌인가? 네 그런 레벨업을 랩업 내 느낌인가? 새끼가 레벨업을 하는구나 그런 두 발로 느낌. 일어서고 네, 뭐 막 그런 거. 그리고 애가 심지어 리니지야? 사소하게는 잡고 섰다가 손을 한 3초 놨어. 근데 그냥 서 있었어요. 이런 거. 걔가 나중에 막 수능 1등급 맞고 이래봐봐. 그래서 진짜, 그러는 진짜 거야. 장한 거죠. 형님은 네? 이준이를 키우면서 오는 소소한 행복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들. 저는 일상에 일단 행복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네. 네. 일단 그래. 결혼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짜증난다, 행복이 이제. 깔려 있어. 이게 좀 약간 에어컨 틀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언제가 가장 기쁘냐면 예. 애가 뭔가 하나하나 해나갈 때 똑같은 말이에요. 누님 하신 말씀이랑 똑같은 말인데 근데 그거를 어느 순간이 가장 기쁘냐면 부모의 도움을 받고 함께 하다가 그걸 혼자 하는 순간을 봤을 때 느끼는 행복이 제일 커요. 어쩔 수가 없구나. 다 네. 그거구나. 그러니까 뭐가 업그레이드 됐어. 이때는 당연히 행복한데 이제 애가 조금 더 크면 그러니까 말을 조금 잘하게 되면 그때는 부모 없이 할 수 있는 게 생겨요. 그게 또 나중 가면 지금도 제 손 놓고 쓰기만 해도 기뻤다니까요. 나중 가면 정말 아무 필요가 없어질 때 또 우울해지기도 하시잖아요. 옛날에. 그쵸. 우리 부모님들이. 근데 막 그렇게 이쁘던 애가 막 유준이가 나중에 막 아빠 싫어 아빠 뭐 문 닫고 막 그쵸. 커가지고 그럴 때가 오겠지. 막 교복 주머니에서 막 담배 툭 떨어지고. 아빠 퇴근해서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근데 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도 그러니까 지금 생각으로는 그때 가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묵묵히 자라나는 과정이거니 하고 볼 것 같아. 나는 그 우기 형이랑 잠깐 같이 산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잠깐 자취를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길지 않게. 그러니까 그 방이 잠깐 형이 뭐 이렇게 옮기는 타이밍에 안 맞아가지고 겨울을 한번 났었나? 같이 그렇죠. 한번 한 계절을 보냈는데 나는 유준이가 중고등학생이 되면 어떨지 느낌이 알 것 같아. 원래 아까 말했지 같이 살면은 좀 약간 살이 부딪히면 네. 피곤해진다는 게 있잖아요. 그게 있잖아요. 짬밥이 다르면 안 피곤합니다. 그쵸. 왜냐면 내가 형이 취약 조건 안 닿았어. 그러면 뭐 아무 생각이 네. 안 드는 받아들여야지. 그냥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봤죠. 형은 후배면 또 이제 후배니까 이제 좀 배려를 하고 네. 그냥 형이랑 항상 그때 일과가 요리를 해서 내가 이제 뭔가를 뽁짝뽁짝 고기를 볶고 하면은 형이 이제 밥상을 받아 형이. 밥상을 근데 받다니. 이제 형이 이제 밥 푸고 이제 앉으면 먹다가 정수야 맨날 말 시작이야. 그냥 나는 속으로 그냥 하고 싶으면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정수야. 네?
왜 윗사람들은 다 말을 그렇게 돌려서 야, 뭔가 심각하게 이걸 안 되겠다. 이거는 반찬이 아니다. 소주 좀 사다 먹자. 막 먹고. 아 맞아. 진짜 맨날 밥만 먹으면 술 먹었던 것 같아 그때. 그래서 아마 유준이도 나중에 아마 아버지가 이제 점점점 유준이도 커가면 아버지 노욱은 유준아 뭐 그래도 궁금한 거 없니? 아빠랑 아들이랑 같이 술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될 것 같긴 해요. 권위적인 아빠보다는. 근데 우기 형이 이렇게 함부로 말을 쉽게 안 해서 그러지 되게 수다스럽고 되게 다정한 편인데 그게 이제 형이 좀 약간 그 다정한 임팩트를 세게 주려고 평소에 이미지 관리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죠. 그런가요? 잘 안 하다가 뭐 이렇게 가끔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전화해주고 좀 이런 선배였는데 네 어쨌든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안 하려고요. 그냥 이거 날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결혼해서 좋은 점을 한웅 씨가 물어봤는데 지금 이제 한번 뒤로 돌아가 보죠. 이제 남자 노욱, 여자 김고은, 네. 싱글 노욱, 싱글 김고은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죠. 신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가장 그때와 정말 나 혼자일 때, 이 세상의 존재가 가장 중요해 나 혼자일 때와 지금 이제 부모가 됐을 때, 현직 아빠, 현직 엄마가 됐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그게 이제 생활일 수도 있고 어떤 생활 패턴 습관일 수도 있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생각하실 때 그때와 지금과 난 정말 다른 사람이야 정도 느낄 정도의 가장 큰 변화가 혹시 있나요? 저는 일단 제일 먼저 그냥 듣자마자 0.1초 만에 생각나는 그런 건 제 시간이죠. 제 시간 있고 없고의 차이. 그 6퇴 후의 네, 시간 그게 압도적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진짜 그게 압도적인 거의 100과 제로. 왜냐면 6퇴를 해도 제가 그렇다고 뭔가 어딜 나가서 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애가 중간에 한 번씩 깰 수도 그렇죠. 있고. 대기 상태죠. 네, 뭐. 그냥 정말 대기예요. 대기. 대기 상태. 그냥 집에서 뭔가를 해야 돼요. 뭐 테레비를 보거나 뭐 이런 정말 말 그대로 대기 상태라서 그 저녁에 뭔가 누릴 수 있는 것들도 사라졌고 그런 걸 떠나서 일단 그냥 평소 낮에도 우리가 흔히 하는 일상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밥을 먹고 뭐 그런 거. 심지어 화장실 가는 거. 화장실도 문 열어놓고 가야 돼요. 아기를 그 화장실 거기 앞에 발판 있는 거기 앉혀놓고 엄마 여기 있다. 그러니까 보여야 돼요. 시야에 네. 그러니까 그런 정말 맘 놓고 맞아. 인간의 그냥 그 본능. 맘 놓고 똥도 못 산다 이 네네네. 말이죠. 나 안고 똥 싼 적도 있어. 나 있어. 밥도 그 주말에 가족끼리 외식을 해서 3시 5분 오순도순 먹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커피숍 에피소드에서 말씀하셨듯이 번갈아 가면서 먹어야 되고 막 쫓기듯이 먹어야 되고 맨날 체하고 그런 것들 그런 일상에 그게 무슨 어디 TV 보니까 애 등에 버튼이 있다면서요. 아주 예민한 반도체 버튼이 있다고 하던데. 센서라고 하죠. 센서. 그게 뭐 조금만 틀어져도 바로 울어버리고 네. 뭐 그런다고. 그게 그거 가장 큰 말고는 차이. 뭐 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술 못 그리고 먹고 이런 거 말고 또 그 일상이 그러니까 그냥 저라는 사람 인간 기준으로는 그 일상이 무너지면 되게 부정적인 표현인데 일단 일상 사라진 거. 네, 네. 그 사라지다 보니까 유예됐다고 합시다. 멘탈도 좀 피폐해져요. 멘탈이요. 그러니까 왜 나는 이것도 안 되는 왜 밥 하나 제대로 즐기면서 먹을 수가 없지? 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애기 얼굴 보고 있으면 좋다도 그럼 나라는 사람 자체는 어디 갔지? 약간 이런. 지금 제가 이게 사람이 집중을 하게 되면 그것만 보이잖아요. 제가 이제 형님 누님 이제 주말에 모신다고 생각하니까 운동할 때랑 헬스장 TV 보니까 자꾸 육아 채널만 육아 TV 프로그램이 자꾸 보이는데 그 개그맨 김재욱 씨인가 그새 네. 나오시던데 그분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 이벤트로 한번 친구도 나와서 커피 좀 마시고 와. 내가 애 볼게. 그게 이벤트예요, 진짜. 이제 한번 죽으려고 하는 거야 막 그 김재욱이 하는데 이제 그 동시에 그 이제 친구들이랑 카페에서 얘기를 하는 장면을 잠깐 봤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 개그맨이니까 본업이 행사 나가서 돈 벌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계속 연예인으로서 행사를 뛰어다니까 관리를 하고
옷도 항상 트렌디하고 예쁜 옷 입고 다이어트도 하고. 그러니까 남편은 결혼하기 전과 후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는 결혼하기 전에 뭐 직업이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뭐 이렇게 승무원이라고 했던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나는 되게 나도 예쁘고 화려하게 항상 출근을 하고 그런 커리어맨 삶을 살았는데 결혼을 하니까 저 사람은 그대로 사는데 나는 저 사람이 출근하고 나면 이제 막 나는 항상 후줄근하고 네. 그 누나 말대로 정말 맘 놓고 똥도 못 싸는 생활을 하루 종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우울해지더라. 그러니까 네. 그 우울증을 견딜 수가 없는데 여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엄마로서. 그럼 애를 못 키우니까 내가 이걸 뛰어넘어야 그렇죠. 그 과해지면 애가 미워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엄청 공감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은 누나도 저럴까? 저 나름 해맑게 살아왔는데 별로 그렇게 크게 깊이 생각하고 뭔가 막 응. 우울 누나 운다. 우울이랑은 거리가 멀었는데 아니, 근데 진짜 저라는 왜냐면 남편은 네. 제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남자들은 회사를 가고 여자는 회사를 다녔다가도 뭐 육아휴직 휴직이든 네. 그만두든 그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자는 회사를 가다 보니까 일상이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회식도 그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남자 쪽에서 알아서 자제는 하겠지만 회식도 갈 거 다 가고 여자가 보기에는 갈 거 다 가고 또 그게 또 생활의 일부 그러니까 그쵸. 돈을 벌어야 되긴 하니까. 그러니까 또 직장 생활 해본 여자로서 그걸 아는데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사람 그 생활을 존중한답시고 하는데 그만큼 저는 하다못해 근데 진짜 망가지는. 똥은 편하게 쌀 수 있으니까. 아니 그리고 내가 뭐 거창한 걸 바래? 난 그 진짜 밥 먹고 씻고 싸고 이것만이라도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노욱 씨는 어떻게 그 결혼 전에 싱글 남자의 노욱과 네. 결혼 후에 유부남과 아빠의 노욱의 삶에서 가장 큰 변화를 느끼는 게 뭐 어떤 건가요? 근데 그거는 이게 제가 육아에 있어서 조금 덜 쓰는 건 맞지만 네. 아내보다는 그거는 여기 고은 씨랑 똑같이 네. 저도 이제 제 삶의 일부는 그렇겠죠. 저희 가족의 것이 된 거죠. 음. 옛날에는 다 내 하루 거였죠. 24시간이 다 내 거였는데 자고 놀고 뭐 먹고 운동하고 다 내 거였는데 네, 막 밥 먹다 반찬 마시고 소주 먹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치. 지금은 밥 먹다 반찬이 맛있어도 소주를 못 먹을 수도 있죠. 밥 먹은 게 다행이죠. 뭐. 아니,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뭐 밥 먹고 이런 것까지 또는 화장실 가는 것까지 되게 소중하게 느낄 만큼의 변화는 있지는 않아요. 그건 인정을 해야 돼 남자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의 일부를 쪼개서 온전히 써야 되는 건 맞죠. 다른 가족을 위해서. 이제 유준이 같은 경우는 한 4살 정도 됐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그 육퇴의 시간이 조금 나오죠. 옛날보다는. 아니 시간상의 여유가 늘어나진 않아요. 아 그래요? 또 네. 다른 스테이지가 있나요? 시간상의 스탠바이는 똑같은데 그 하긴- 시간에 하는 것이 달라지죠. 하긴 힘이 세지고 행동력이 넓어지면 더 힘들겠다. 네. 생각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저귀를 뗐어. 그럼 기저귀를 가는 시간은 줄겠죠. 대신에 대신에 그만큼 더 많이 빨래가 늘어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옛날 그 행복했던 뭐 지금도 행복하지만 듣기만 해도 행복한 거 네. 행복해하는 것 같은데 옛날 얘기하니까. 그 미혼 그때로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다시 네. 싱글로 돌아갔을 네. 때 일주일간 휴가를 받는다 하면은 어떤 걸 하고 싶? 돈도 충분히 주어졌어. 뭐 그냥 정말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러면은 당연히 어디 여행을 가지 않을까요? 근데 여행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젊었을 때에는 모든 걸 시간대별로 쪼개가지고 체험하고 보고 느끼고 그런 걸 즐겼었는데 저도 지금의 여행은 제발 조용한 데 가서 쉬고 그냥 싶은 거야. 그냥. 때 되면 밤 나오는데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가만히 있고 그런 게 가장 값어치가 더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한다면은 되게 한가한 곳에 여행을 일주일 동안 가서 장소도 옮겨봤자 호텔 2군데 그리고 밥 잘 먹고 운동을 좀 하고 싶어요. 그 일주일 동안. 진짜 운동하고 쉬면서 운동하고 싶어. 근데 저도 운동을 막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하고 싶어져요. 이거 못하니까 아예 못하니까 옛날에 운동을 뭐 달리기를 하고
PT를 받고 그랬는데 헬스 그걸 싫어하진 않고 좋아하긴 좋아했는데 일주일에 그래봤자 2번. 결혼식 직전에야 뭐 한 3-4번 살 빼느라고 그런 정도. 결혼식 직전에 3-4번이 아닌 것 같은데. 미친 듯이 뺐어요. 그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아예 그게 제로가 되다 보니까 네. 그 특히나 요새 체력적으로는 오히려 더 운동을 해야 될 판에 그걸 더 못하고 있으니까 그 갈망이 되게 커져요. 그렇다고 누나가 일주일이 주어졌는데 운동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는 뭐 하실 겁니까? 옛날에는 호텔에서 자는 거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호텔에서 집 놔두고 왜 약간 이랬거든요. 호캉스. 네, 어. 흔히 요새 말하는 그 호캉스를 이해 못했는데 지금은 저 일주일 주어지면 제일 좋은 호텔 가서 어차피 돈도 상관없다니까 그니까. 제일 좋은 호텔 가서 그냥 처박혀 있을 것 같아요. 하루는 자고 온전히 자고 그냥 눈뜨면 텔레비 보고 자고 뭐 옛날에 그 정영돈 같은 그런 하루를 그렇지. 보내고 음식 시켜 먹고 네 룸서비스 음식도 하고 나가지 않아요. 그냥 어. 시켜 먹고 어. 저는 원래 나가서 에어컨 18도로 틀어놓고 네. 맛집 돌아다니고 이런 거 좋아했는데 어. 그런 것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룸서비스 시키고 하루는 정말 그렇게 그냥 보내고 그리고 밤에 달리기 하고 싶어요. 운동한다고? 네, 왜냐면 제가 지금 한강 옆에 살아요. 옥수동에 살거든요. 네. 걸어서 한강을 갈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처음에 신혼 때 그 집을 얻으면서 한강을 뛸 수 있어서 되게 좋다라 그랬는데 한 번도 못 뛰었어요. 임신 만삭 때 애 빨리 나오게 하려고 몇 번 걸은 게 전부예요. 못 사람이 거기에 관심이 없다가도 못 하게 되니까 그게 되게 하고 싶어져요. 하지 말라 그러면 되게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저희가 이 질문을 준비를 할 때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게 나올 줄 알았는데 대단한 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뭐 별거 못하는 없네요. 일상, 그냥 못하는 자는 거 일상. 처박혀 있는 거 분리되는 거네. 그게 이제 온전한 휴식에 대한 갈망이 네. 우리는 지금 엄청난 휴식을 취하고 있잖아. 나 일주일 주어지면 일단 인천공항 가면서 고민할 것 같아. 일단 우리는 인천공항. 오히려 막 이것저것 할 건데 그죠? 요트를 빌려 낚시를 한다든지 막. 비행기를 타고 싶기는 할 것 같아요. 그 저기 세상을 보는 유일한 창 인스타그램 네, 이게 보실 때 네. 가장 부러운 게 뭡니까? 요새 애들이 하는 것 중에 내가 가장- 싱글이라면 할 텐데 막 이런 거. 그냥 쉬고 싶은 거야 지금. 아니요, 되게 어이없게 음. 제가 맨날 하던 거. 전 제가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밤에 나 노는 맨날 거. 그 말 했잖아 누나. 네. 놀 만큼 놀았어. 막 이러면서. 저 놀 만큼 놀았다고 나 생각했어요. 누나 진짜 명언을 많이 하셨는데 나 진짜 사실은 나의 어떤 유흥에 대한 기준 누나가 형들이 아니라 누나가 세운 줄 누나가 뭐라고 했냐면 그때 아직도 그 사케를 그 네. 긴잔 사케를 쭉 마시고 연어를 생 와사비에 탁 올리면서 하는 말이 나는 태생적으로 밤 공기가 좋아. 뭐 이런 대사를 쳤었어. 저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원래. 진짜 멋있다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걸 못 하는데 그것도 젊은 애들이 하는 것보다 같은 애엄마인데 뭐 하루 자유부인이 주어졌다던가 아니면 그 집 모르는 사람이긴 한데 그 집 아이는 뭐 좀 커서 엄마가 밤에 좀 나갈 수 있다던가 그래서 막 그런 사진이 올라와요. 또 제가 맛집 가는 거 되게 좋아했고 그걸 구글 맵으로 만들어 놓을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구글 맵 다 찍어놨었어요. 맞아. 그런 사람인데 요새 그 한창 뜨는 음식점을 제가 뭔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인스타로 보고 옛날엔 얼리 어댑터였는데 그쵸 옛날엔 다 애들이 다 나한테 지금은 물어봤는데 지금은 뒤에도 못 따라가고 그쵸. 있으니까 가보지도 못하고 나중에 애가 밥을 먹게 되면 외식을 할 때도 애가 먹을 수 있는 데만 가야 돼요. 지금도 애랑 이제 낮에 외출을 해요. 제가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서 약간 사람이 돌까봐 나름 외출을 해요. 나가는 거 좋아해서 어디 가세요? 40도인데도 외출을 해요. 어디로 가요? 근데 외출을 하면 키카? 저는 근처가 성수동이거든요. 성수동을 요새 뭐 카페 많이 생기고 뭐 그렇잖아요. 갈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백화점만 가요. 진짜 백화점만. 그 윤차 끌고 유모차도 원래 되게 비싼 무거운 유모차를 샀는데 그게 제가 돌아다니는데 방해가 돼서 아무 쓸모가 없어요. 네 진짜 진짜 그래요? 아무 쓸모 없어요. 차에 싣고 내릴 때 더 네. 불편해. 제일 가벼운 거 접히는 거 이런 거 사가지고 백화점만 가요. 요즘에 노키즈존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무서워서 못 가기도 하고 그래요? 괜히 눈치 보여요. 근데 저는 이제 아이랑 오래 붙어 있을 일이 없잖아요.
뭐 그냥 옆에 식당이 있어도 잠깐이니까.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집에 갈 때 기차 타고 KTX 타고 집에 전주 갈 때 한 2시간 남짓 1시간 40분 이 정도 걸리는데 가끔 애가 탈 때가 있어요. 거기도 이제 그 기차에도 역류와 동반석 네. 칸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 타면 애가 이제 정말 그냥 애도 아주 어린 애들도 그냥 센서 닿으면 울기만 하는 애도 있고 그 나이대도 있고 그냥 유준이 나이 정도 돼서 정말 세상 모든 게 신기하고 즐거운 아이들. 아직 그 사회적인 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 구분 못 하고 이제 네. 근데 그게 처음에 들을 때는 아이고 고생한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나도 다 이제 내 또래일 거고 뭐 이런데 참 고생이 많겠구나. 주변에 얼마나 신경 쓰일까. 한 30분은 되게 이해해야지 하고 있는데 이게 1시간 넘어가면 같은 데시벨로 계속 귀를 때리면 나도 어느 순간에 막 차마 욕은 못하고 속으로 그냥 엄마인 나도 짜증나는데. 좀 복도 잠깐 나가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그러더라고.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게. 네, 저희 남편이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주가 휴가인데 휴가를 계획할 때도 그래서 멀리 못 가요. 그쵸. KTX든 비행기든 차로 가야죠. 뭐.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울었을 때 갈 데가 화장실밖에 없고 이러니까 그걸 감히 엄두도 못 내고 차를 타고 가는 것도 몇 번 휴게소에서 쉬었다 갈 걸 각오를 하고 떠나야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 집에 있는 게 낫겠네. 네, 그렇죠. 그 아까 유모차나 얘기 나와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얼마 전에 인스타에서 본 건데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인터뷰였거든요. 근데 그 요즘 육아 프로그램들이 예전에는 되게 판타지를 보여줬잖아요. 그 셀럽들 아이들이 나오면서 저는 육아의 단맛만, 애가 이쁜 것만, 애가 커가는 즐거움만 막 보여주면 저는 애를 전혀 애 키우는 사람 주변도 없고 애를 키워보지 않았지만 저 이면에 더 마치 그 오리가 떠있기 위해서 말을 젓는 것처럼 엄청난 게 있을 텐데 저것만 보여주는 판타지구나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김지욱 씨 부인 같이 좀 약간 실전 힘든 거를 막 많이 보여주는 프로그램 조금씩 이제 그런 요구들이 있으니까 그건 너무 판타지다 이런 게. 근데 그 인스타의 글은 뭐였냐면 육아 프로그램에 나오는 뭐 아이템들 있잖아요. 유모차, 뭐 그 방에 깔아놓는 시트,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육아 용품들을 보면 저거 되게 좋아 보인다. 나도 우리 애도 한번 해줄까? 검색을 해보면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런다고.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엄청 박탈감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그냥 싱글일 때 내가 갖고 싶은 걸 찾아봐서 너무 비싸면 이거 너무 비싸서 못 사겠는데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해준다는 그 우울감으로 연결이 돼서 더 커요. 훨씬 커요. 그런 박탈감이 예전에 느낀 박탈감은 너무 달라서 안 본대요. 아예 육아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 너무 우울해져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 육아 용품이 그렇게 비싸구나도 몰랐거든요. 엄청 비싸요. 진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층간소음 막는 그 매트 사실 스티로폼 같이 생겼고 막 그거에 그렇게 큰 뭔가 기술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물론 전 모르는 입장이니까. 또 대충 사이즈 나오시잖아요. 예전에 하시던 일이 군수업 이런 거. 그래서 저도 그런 메모리폼 이런 거 다 만져봤고 전쟁을 막던 총칼을 막는 그런 거를 취급하셨는데. 육아 아기 용품 네. 카테고리로 들어가면 네. 배가 돼요. 갑자기 가격이. 아기 용품 카테고리로 들어가면 비슷한 것도 배가 되고 그 똑같은 매트를 주방에도 깔 때가 있거든요. 오니까 발 매트. 네네네. 근데 그런 거는 뭐 예를 들어 2만 원이면 아기 방에 까는 건 20만 원이 되고. 그리고 그런 슈퍼맨이 돌아왔다 같은 그런 아빠 육아를 보여주는 정말 잠깐 보여주는 그런 프로 다 협찬이더라고요. 그러겠죠. 정말 다 상상 이외의 것까지 다 협찬. 100%이지 않을까요? 왜냐면 제가 아기용품 뭘 사려고 검색을 해보면 그 기사를 다 인용이 돼 있고 그 사진들이 다 인용이 돼 있고 저런 것까지 협찬이야? 뭐 이런 것까지 다 협찬. 거기 한번 협찬하려고 줄을 쓴대요. 그러겠죠. 그거 한번 엄마들이 다 그거를 아빠 어디 가나 뭐 슈퍼맨 들어왔다 이런 거를 처음 봤을 때 형님도 그렇고 누님도 그렇고 아마 싱글이실 때 보셨죠? 제가 미쳤었더라고요. 제
페이스북 올린 거 보셨어요? 제가 2010년인가 12년인가 아무튼 그쯤에 그 슈퍼맨 돌아왔다고 보고 나도 쌍둥이 낳고 싶다. 맞아. 막 두 쌍둥이 세 쌍둥이 낳고 싶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얼마 전에 자기 걸 다시 제가 쉐어하면서 미쳤나봐요. 자기 12년에 내가 올린 미쳤지. 포스팅을 다시 공유하면서 내가 미쳤지. 내가 미친 니은이지 막 이랬어요. 형님은 뭐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오는 괴리감이나 뭐 그런 거 느낀 적 없어요? 그런 프로그램 가끔 지나가다 보실 때 느낌이 어떠세요? 근데 저는 그런 프로그램을 찍어서 말하기보다는 저는 방송 자체를 일단 만들어낸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진짜 리얼한 다큐멘터리 이런 거 아니고서는 그렇게 이입을 안 하신다고요? 네, 이입을 안 해요. 그냥 쟤는 저렇게 사나 보다. 근데 이제 이게 힘들어지는 순간은 와이프가 보고 감정을 우리 남편도 아마 네. 똑같은 얘기를 이건 하실 생각도 못했다. 그때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형은 어. 저 어차피 방송인데 하고 있는데 이제 형수님이 보고 이제 그 뭐라고 하지 그거를 이렇게 약간 지름신 온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삼둥이네 집에는 뭐가 있던데. 저 이렇게 하늘색 흰색 그 매트가 거실에 다 깔려 있는데 네, 완전 촘촘하게 우리 맞춤으로. 집에는 손바닥만한 두께는 3분의 1짜리 매트가 깔려 있어. 그러면 나는 그 장면이 빨리 지나가면 좋겠는 거야. 뭐 그런 느낌? 별개다. 진짜 여자는 별개다. 진짜 생각지도 못했다 이거는. 그럴 수 있구나. 그쵸. 아직 우리들은 총각이니까 우결 이런 거 보면서 저 말도 안 그쵸. 되는 거 막 그 어디 하고 빨리 괜히 말 나올까봐 지나가기만 그런 느낌 비슷하겠구나. 그쵸. 맞아. 그리고 자꾸 노력하게 돼요. 저거는 만들어낸 영상이야. 남편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멘트를 어디서 보고 배우는지. 같은 그쵸, 남편한테 얘기하면 습니까? 저거는 다 협찬이고 방송으로 만들어낸 이미지고 네가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되고. 게시판을 가봐야겠다. 그 방송 뭐 써있는지 써있을 것 같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네. 이러면서. 그러면 뭐 또 질문할 거 없습니까, 한웅 씨? 대학 선배이자 인생 선배이자 육아 선배분들의 얘기를 듣고 있는 중에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제 솔직히 고은 누나는 몇 번 못 봐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본 적은 없는데 우기 형은 그래도 되게 친했잖아요. 어떤 사람인지도 잘 알고. 아닌가요? 그렇지. 우리는 대학 다닐 때는 사실 많이 붙어 있었죠. 네. 08 학번 아이들, 학생들이랑. 근데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술 잘 먹고 당구 잘 치고 뭐 그냥 그런 형이었다고. 나랑 별 차이가 없었는데 이제 진짜 아버지가 됐잖아요. 아버지가 되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굉장히 이성적이고 약간 진짜 어른스럽다. 옛날에 성인군자가 됐어요. 철딱서니가 없었던 얘기인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자 좋아하고 막 이랬었단 제가 알던 말이에요. 우기도 아니 뭐 약간 방송을 하게 되면 약간 왜곡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네. 그지? 근데 이 누나가 남자 좋아하는 건 왜곡이 아니었어요. 여보세요. 남편이 들을 수도 있다고요. 그 지금 형님은 노욱 씨는 결혼을 할 때 이미 진로가 그 사범대를 졸업하고 우리 지금 넷다 사범대인데 아무도 교사를 안 하고 있네요. 이제 보니까 나름. 이제 교사 학교에 제도권은 교사를 안 하고 있는데 누나도 역시 일을 하시다가 네.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출산을 해버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요즘 사회 문제라고 하기도 좀 민망한 꽤 된 문제인 경력 단절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경단녀. 네. 이제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곧 다시 복귀를 해야죠. 생각하고 계실 텐데 그게 하면 되지라고 하는 건 남 일이고 본인이 이제 이거를 지금 결심하셨을 때 사실 이렇게 좀 심란하지 않으세요? 그 부분이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제가 맨 그- 처음에 네. 휴직 신청을 할 때 원래 나라에서 정해준 게 출산 3개월이고 육아 1년이에요. 그 출산 3개월은 뭐 출산 예정일에 맞춰서 써야만 하는 거고 육아 1년은 끊어서 써도 되고 네. 아이가 제가 정확한 기억 안 나는데 초등학교 뭐 몇 학년 이하일 때까지만 다 쓰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 물론 안 써도 되고. 근데 보통 대부분의 엄마들은 아기가 어릴 때 다 쓰죠. 손이 제일 많이 갈 때니까 그냥 그때 다 써야만 해요. 가장 필요할 모자라요 오히려. 때. 근데 저는 휴직 신청할 때는 제가 아기를 막 그렇게
걱정적으로 열심히 케어할 거라고 생각을 솔직히 잘 안 했어요. 음. 그냥 어린이집에 맡기고 아이는 자기가 스스로 크는 거다라고 생각할 줄 알았고 그래서 그 1년을 다 신청을 안 했고 아마 한 3, 4개월인가를 남겨두고 신청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9개월, 8개월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10월 1일 복직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그거를 다 신청을 하고도 모자른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복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기가 오갈 데가 없어져가지고 그리고 또 아기가 뭐 학원이라도 다닐 수 있는 나이면 그 학원을 이제 열심히 다니고 엄마 퇴근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픽업을 하고 뭐 이런 게 되는데 아직은 굉장히 신생아잖아요. 인생 크게 봤을 때는 아직 1년도 다 못 산 아이인데 그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자니 요새 어린이집 문제도 되게 많고 아, 그렇죠. 일단 그 어린이집을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생기는 거기도 가기가 힘든다 네, 말씀이시죠? 그쵸. 네. 대기가 이미 몇백 명씩 몰려 있고 그리고 어린이집도 힘들고 베이비시터는 그 월급이 맘먹어요. 엄마의 월급이랑 참 그 어린이집 문제를 그게 부족하다 막 맨날 대선 공약 나올 때마다 정말 제 일이 아니니까 네. 그냥 그 복지 국가로서 뭐 보육 정책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이게 실제로 경험하신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큰 문제네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이게 한 사람 네, 인생이 그냥 얽혀 있는 그냥 볼 때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생각했는데 그런 게 잘 돼 있으면 훨씬 더 그 복직 그 다시 경력을 이어가는 결심이 더 쉬워질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게 많이 걸린다는 말씀이죠. 가장 현실적인 건 어린이집이죠. 여자가 쉽게 복직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2018년 오늘날의 가장 네. 큰 문제는 어린이집이죠. 어린이집 아이를 대신 맡길 수 있는 공간.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를 맡는 경우도 많이 줄어들 거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분들의 노후를 즐기실 수 있을 거고 뭐 그래봤자 하원 정도 도와주시면 되니까 그리고 그럼 차선책으로 베이비시터나 할머니가 봐주셔야 돼요. 어린이집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니까 일단 그러면 입학 허가가 날 때까지 베이비시터를 구해야 되는데 보통 요즘 시세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근데 그게 그렇게 딱 안 돼요. 또 디테일하게 따지자면 엄마가 9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앞뒤로 시간 추가가 돼요. 또 그렇죠. 엄마가 또 퇴근해서 한 10시 8시부터는 패싱을 아침 한 8시부터 저녁도 6시 퇴근하고 오는 시간 그치. 칼퇴를 해서 온다 해도 뭐 한 7시 8시까지는 이게 칼퇴가 말같이 쉬운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12시간을 남의 손에서 커야 하는 내 아기도 불쌍하고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시세가. 200 한 20, 30, 뭐 50까지 이렇게 돼요. 하루 최소가. 10만 원. 하루 10만 원. 최소가. 하루 10만 원. 그러니까 주말 빼고 그럼 뭐 네. 지역마다 차이는 없습니까? 와, 세다. 거의 글쎄요, 없을 비슷하지 거예요. 않을까요? 잠깐 내가 그걸 해볼까? 괜찮아. 나 애 잘 볼 수 있는데. 주중 5일 기준으로. 누나 어떻게 나를 고용? 뭘 믿고. 나 잘 봐 누나. 담배도 끊었고. 되게 힘들어요. 근데 힘들죠. 내가 내 나 애를 유준이 보면 잠깐 하고 죽을 뻔했다니까. 내가 내 애를 보면서도 진짜 내 애니까 참는다 이런 게 아. 되게 벌써 되게 많은데 그 베이비시터 분이 그거를 12시간을 특히 이제 한국인으로 그것도 선택이 있어요. 한국 분들을 할 수도 있고 아 그렇죠. 뭐 외국 네, 외국 분들을 할 수도 있고 뭐 필리핀 분들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큰 애기들은 영어를 위해서 필리핀 분들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 저기 영화 그 있잖아요. 그 공효진랑 미싱인가 그거? 네네. 네, 그 내용이죠. 저 그 되게 무서웠어요. 그쵸, 무섭죠. 애기를 그거 데려간다는데 그게 저도 이 영화는 나는 미혼 남성이 봤을 때는 그냥 근데 이거 애 가지신 분들이 보면 완전 스릴 완전 공포물이겠다 그쵸, 싶더라고. 내 애를 데려가는 거잖아요. 뭐 아무 이상한 여자가. 그래서 베이비시터가 어쨌든 그래서 한 250 들어가죠. 뭐 그런 문제 말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누나 그러니까 고은 씨의 개인의 신변에 관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고 회사 입장에서도 그게 물론 정책적으로도 많이 보장이 되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 현장 분위기는 또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제가 이제 복직을 한다 해도 어. 일단 회사 적응이 잘 안 되고 지금 제가 뭘 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기도 하고 또
신경도 쓰일 거고. 회사에서도 신경 쓰이죠. 그쵸. 그리고 제가 옛날에는 야근도 전혀 상관없고 뭐 이런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일을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네. 그때. 전 회사 가는 시간이 매우 행복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복직을 하게 되면 과장까지 하셨던가. 네. 복직을 하게 되면 무조건 칼퇴를 해야 될 거고 그렇죠. 오히려 일찍 가는 날도 있을 거고 뭐 애가 아프면 저 거의 휴가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리 때까지는 여름 휴가도 거의 안 갔어요. 근데 와. 이제는 휴가가 모자른 판일 게 뻔하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도 당연히 손해가 클 거고 지금 대기업 신입사원 2년 차인가요? 한웅 씨가? 2년 차죠. 2년 차 사원으로서 이제 한참 회사 분위기가 이제 눈에 있고 몸에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그 회사 동료 중에 이런 이제 그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을 보면 지금 이 누님이 복귀를 하는 게 되게 힘들어 보이는 게 딱 느껴지나요? 그쵸. 그게 말같이 쉽지 않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되게 보수적이고 되게 안 좋아요. 그 환경이 특히 여자분들한테. 그러니까 저희는 여성분들이 차장 이상이 없어요. 뭐 유리천장이 거기까지 네. 딱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쪽에 이제 거래처 사람도 많이 만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래처는 이제 저녁에 보통 이제 만나는 게 많아요. 술자리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업무 네. 그렇죠. 성격이 강하죠. 그럼. 그래서 뭐 그런 계속 비즈니스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냥 저는 이제 남자 총각으로서 그냥 혼자 오피스텔을 쓰는 그냥 걸걸한 아저씨한테 그냥 쫄래쫄래 가가지고 그냥 뭐 얘기하고 와도 되는데 내가 집에 아이가 있고 더구나 성별이 여자면 뭐 그런 비즈니스를 혼자 가기가 좀 제약이 쉽지 엄청 않죠. 커지죠. 그게.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냥 팀 회식이 있어도 애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거기 못 가잖아요. 그 남자는 좀 어떻게 해줘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네. 많잖아요. 사실적으로. 근데 여자는 그게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또 뭐 육아휴직이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게 TO를 잡고 있기 때문에 맞아. 누군가가 맞아. 그 일을 대신 해줘야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사기업 입장에서는 그쵸. 달갑지가 않지. 근데 그게 꼭 사기업뿐만 아니고요. 공공의 영역에서도 저는 이제 그 직장 생활하기 좀 그렇지만 제가 소방서에서 군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화재 출동도 나가고 구급 출동도 나가고 뭐 행정무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공공의 영역이고 공공 서비스인데도 이제 저 빼고 다 직장인들이셨으니까 구급대 같은 경우가 이제 응급구조사분들이 여자 응급구조 대원들이 많으세요. 화재는 원칙적으로는 가능하게 하는데 잘 투입이 안 되죠. 위험하니까. 아무리 물리적인 힘이 네. 좀 부족하면. 근데 그분의 육아휴직을 한번 가셨어요. 제가 근무할 때, 제가 구급팀에 있을 때. 그러니까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으니까 당연히 가야지. 근데 그 TO라는 게 참 이게 사람 마음이 제가 어느 순간 되게 무서운 생각을 한다는 생각이 든 게 내 몸이 힘드니까. 왜냐면 그게 3명이 3교대로 돌아갈 일이 그분 하나 TO가 잡혀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그분을 백업하는 사람이 와야 돼요. 근데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 되게 많거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게 이제 여성의 출산이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 국가 중요한 공공 서비스가 제대로 인력 보충이 안 되는 게 사실 문제긴 하지만 사람이 일단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왜 하필 이 타이밍에, 행정 근무할 때 이 타이밍 하지 출산을 왜 구급대로 내려와서 출산을 해가지고 이 사람 힘들게 하냐라는 말을 어른들이 하실 때 옆에서 처음에 저는 몸이 안 힘들 때 들을 때는 에이 그럼 아무리 속으로는 생각 말을 저렇게 하나 했는데 나도 그냥 들더라고. 몸이 힘드니까. 그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출동이 많아지면 잠을 못 자요. 제가 한 4일 연속 2시간씩 쪽잠 장 정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자꾸 사람이 모자란다는 느낌이 들고 하다 보니까 원인을 엉뚱한 데 돌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되게 1차원 들고 오는 그 원인인데 사실 그 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를 알고도 떠나야 하는 이제 그 출산이라는 게 어쩔 수 없죠. 여성한테. 근데 남자 대원들은 애를 낳으면 뭐 와이프분이 어디서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애 낳았으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지. 그죠. 이런 별 응원을 차이 받죠. 없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꼭 비단 이윤을 창출한 사기업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공의 영역에서도 TO를 잡아먹는 문제는 참 그러니까
사람이 빠지면 채워줘야 되는데 안 되는데 돌아가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조들이 그런 문제가 있군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하실 해야죠. 워낙 일을 좋아하셨으니까 네, 그리고 되게 승진도 빠르셨잖아요. 과장까지 쭉쭉쭉쭉. 근데 그리고 집에만 있고 애만 보게 되면 약간 제 멘탈이 이상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네. 그러니까 저 차라리 몸이 힘들지언정 저도 바쁘게 일을 하고 육아도 남편이 좀 더 많이 도와주겠죠. 그때는 어쩔 수 없더라도 아무리 가부장적이고 뭘 하더라도 많이 도와주게 되고 그래서 차라리 바쁘게 빠릿빠릿하게 돌아가서 그런 우울한 뭐 내 자신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바쁘게 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성향상. 그리고 복직을 하면서 나라로부터 수당을 받잖아요. 네. 아니 그 휴직했을 때 수당을 받잖아요. 네네네. 육아 수당이랑 이런 거. 나라에서 나오죠. 네. 수당이. 네. 복직을 해야 또 나머지가 나와요. 그렇구나. 먹지가 안 돼요. 일단 복직을 해서 그렇구나. 일을 해야 돼요. 그렇구나. 6개월인가 뭐 1년인가 일을 해야 복직이 전제가 돼 있는 수당이구나. 네네. 그러네요. 복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근데 그럼 그 나머지 뭐 몇 프로 20%가 30%는 그러니까 전체 뭐 수당이 얼마다 뱉어내야 되는구나. 네. 아니 20-30%는 뱉어내는 게 아니라 그때 줘요. 그러니까 미리 뒤로. 안 줘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휴직 중이신 분의 입장으로서 뭐 어떤 제도적인 지원이나 변화가 있으면 이런 근데 많이 바뀌긴 달라질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대신에 지금 저희 회사는 계약직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계약직 분의 월급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거에 세제 지원 같은 게 뭐 생겼더라고요. 원래 없었어요. 원래 없었는데 그런 식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자를 그럼 고용했을 네. 때는 뭔가 왜냐면 그분들은 정규직 전환도 안 될 분들은 왜냐면 딱 그 기간만 고용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정규직 대체는 안 될지언정 약간의 뭐 세제 혜택 근로자한테도 있고 이 회사한테도 있고 그럼 고은 씨가 다시 복직을 하면은 그분은 다시 직장에 있는 게 됐나요? 네 그런 거죠. 근데 알고 들어왔으니까 처음에 참. 모집 요강이 그거였어요. 네, 알고 그렇긴 들었어요. 해도 이게 참 그러네요. 또 여러 그쵸. 문제가 많이 얽혀 있네요. 또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까지. 근데 형님은 네. 그 형수님이 원래 네. 커리어 우먼이셨죠, 형수님도. 그렇죠. 네. 네. 그런 거 아쉬워하지 않으세요, 형수님께서는? 일을 하고 싶어 하고 네. 일에 대한 사회생활에 대한 끊임없는 욕심은 있어요. 워낙에 그런 거를 잘하시잖아요. 대외적으로 네. 활발하고 활발하신 것 같아요. 나는 저렇게 살가운 형수님을 처음 뵀어요. 네, 되게 활발하고 어. 지금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참는 거죠. 근데 저도 둘째를 감히 생각을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몸이 힘든 게 아니라 이거죠. 제가 이제 둘까지 가지게 되면 진짜 사회생활과는 멀어지고 육아와 이 가정을 꾸리는데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제 주변도 지금 하나를 낳은 애들은 한 반 정도는 그래도 일을 해요. 근데 둘을 낳은 애는 전원 둘을 낳은 엄마들 전원 다 그냥 지금 주부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기가 뭐 중학생, 초등학생이 돼서 새로운 일을 찾아본다고는 하는데 일단 지금은 다 퇴직 처리가 된 상태. 지금 한웅 씨랑 저는 아직 형이랑 그러니까 노욱 씨랑 고은 씨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도 어떤 느낌이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를 하는 느낌이 저는 어쩌면 나는 되게 인생의 반절만 알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기로 저 선을 넘어가면 아예 새로운 내 인생의 반은 원래 전혀 다른 나의 세상에 대한 역할이 있는 곳에 다다라 있는 느낌이 갑자기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시간을 운용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방향성도 확 달라지는 건데 그거를 이제 그게 결혼보다 아이 낳으면 확 갈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현실 사회에서는 그게 누나같이 여성이라면 네. 좀 더 제약이 많아지는 안 좋은 현실이 네. 또 있는, 얘기를 해보니까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되게 우물한 정말 우물한 개구리 느낌이 확 갑자기 드는데 어떠세요, 한웅 씨는? 약간 두려워가지고 이런 거 저는, 그러니까 많이 네. 알면 안 돼요. 결혼 못 해요. 저 언젠간 저 할 것 같긴 한데 빨리 하는 게 좋은지 늦게 하는지 좋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자친구 있어요? 네, 그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빨리 하는 게 한웅 씨한테 조언을 한번 해주시죠.
결혼을 굳이 하라고는 하지 않아요. 이미 했음에도 저는 이미 해놓고 이런 말 하면 그것도 또 처녀총각님 친구분들이 막 뭐라고 하는데 너는 해놓고 왜 그런 얘기 하냐라고 하는데 해보니까 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안 해본 적도 있고 해본 적도 있으니까. 그래서 결혼을 굳이 강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양쪽이 다 장단점이 있어서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결혼을 하기로 했으면 빨리 해야 되고 특히 아이는 빨리 낳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 그런 문제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 체력적인 거. 그리고 여자 기준에선 특히나 회복이 느려요.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진짜 제일 제가 남들이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고 그래서 출산에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뱃살이었어요. 아이를 낳는다고 쑥 들어가지 않아요. 진짜 6, 7개월 배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임신 때문에 늘어났던 그 뱃살이 부피가 발이 줄어드는. 남자분들이 보기에도 이만해져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아기를 낳는다고 쑥 들어가지 않아요. 한 반절만 들어가요. 그 만삭에서 반절? 약간 되게 크게 불었다가 바람을 뺀 풍선 같은. 그리고 살튼다고 하잖아요. 쭈글쭈글해지고. 저 어머니도 어렸을 때 맨날 보여주면서 이게 너 때문에 생긴 튼 진짜. 거다 맨날 이러셨는데. 형님은 일찍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찍 하는 게 낫죠. 네. 혹시 그거 아니죠? 너도 당해봐라 이런 건 아니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 일찍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결혼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하려면 네. 일찍 하는 것도 여러모로. 왜냐면 그러니까 아이한테도. 유리하다. 뭐 체력적으로 뭐 아이한테도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네, 아이한테도 젊은 엄마 아빠가 좀 더 좋죠. 그리고 저도 이제 돈도 회사에서 그렇고. 돈 말씀하셨는데 회사에서 보면은 결혼을 일찍 해서 자녀를 일찍 가지신 분이 있고 늦게서 늦게 가지신 분이 있는데 저는 월급쟁이인데 월급쟁이는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50 정도 되면은 이제 슬슬 압박을 받는데 이미 대학생이 된 자녀가 있고 지금 초등학교 중학생인 자녀를 가진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돈이 들어갈 게 산더미인데 그거 되게 심각한 문제더라고. 되게 막막해. 되게 제일 압박이 심해요. 그렇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무거운 분위기로 치닫고 있네요. 좀 분위기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바꿔볼까요? 네. 재밌게. 저희는 이제 총각이라서 이것저것 쉴 틈도 많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은데 두 분은 약간 스트레스 해소, 그러니까 소확행으로 어떤 걸 그래요. 하시는지요? 전 질러요. 뭘 질러요? 카드? 카드? 아니요. 농담처럼 얘기한 거고 지금 일상에서 제가 누릴 수 있는 건 일단 애랑 같이 있잖아요. 소확행을 할 때 하더라도 애랑 같이 해야 돼요. 애가 옆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애랑 같이 있으면 나가는 건 백화점밖에 없고 집에서는 아기랑 항상 붙어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만의 뭔가를 추구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아까 장난처럼 말했지만 소소하게 질러요. 어떤 걸 지르셨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IMF 가서 뭐 사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제가 결혼하고서는 미니스커트 솔직히 입기가 어렵거든요. 아기를 항상 안아야 되고 쭈그리고 앉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미니스커트 치마 종류를 짧은 치마 종류를 입기가 어려운데 그런 걸 사요. 그냥 사서? 사요. 그냥 걸어놔요. 즐거워요? 네. 저거를 확실해요? 행복하기? 남편이 가끔 외출을 하게 해줘요. 흔히 말하는 자부라고 자유부인 시간을 주거든요. 자부. 네. 그럼 그때 이제 그 형님이 애를 보고 네. 잠깐 나가. 그러니까 낮에 잠깐 일요일 낮에 보통은 일요일 낮에 잠깐 나가는데 휴가 갔겠다. 완전히. 네. 그때를 위해서 막 2주 전부터 아무 날도 아니거든요. 심지어 누구랑 만날 약속을 하지 않은 날도 많아요. 나가서 누굴 만날 게 아니라 그냥 나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걸 입고. 그냥 그걸 입고 나가. 한 2주 전부터 다다음 주에 나갈 땐 저 미니스커트 입어야지. 그 군대 때 외출 나가서 사복 입는 그 기분이네. 딱 그거. 사복 입고 PC방 가는 거. 그냥 나가는 게 좋잖아. 네, 나가는 거. 누굴 만나야 돼서가 아니고. 공기 똑같은데 그 바뀌는 느낌. 그러니까 군인의 멘탈리티로 한 십몇 년이 있어야 되는 애가 클 때까지 그래야 되는 거네요. 나 좀 이해하기 힘든 거다. 근데 그거 말씀하실 때 표정이 되게 좋았어요. 아까 막 울다가. 네. 그러네. 형님은 뭐 그 소확행이. 근데 저는 소확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육아를 떠나서 제 인생에서 일반적으로 저는 좀 힘들다, 뭐 좀 괴롭다라고 하는 일이 있으면은 거길 떠나서 나를 치유하기보다는 내 원래 성격 자체가 오히려 그 안에 빠져서
그 안에서 재미를 찾는 게 제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빠진다는 건 일을 말씀하신 건가요? 일이건 뭐건 간에 내 성향 자체가 어떤 힘든 일이라거나 또는 피하고 싶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 오면은 그 상황을 떠나서 즐거움을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빠져서 오히려 이거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성향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네, 해결하려고 네. 하는. 그래서 뭐 애 키우는 게 힘들고 근데 전 또 이게 애랑 맨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냥 쉬는 날에는 그럴 수도 예, 있겠네요. 오히려 그냥 쉬는 날에는 이게 좀 뿌듯하죠. 제가 그냥 온전히 애랑 밖에 나가서 한 서너 시간 있다 오거나 제 그러면서 남편도 그런 것 같아요. 와이프한테 너 혼자 인정받는 있어 라고 이렇게 해주는 하면서 거. 난 좋은 아빠 응. 아내였어. 그런 거. 남편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거. 제 남편도 그러면 그런 거 재밌어요, 같아요. 되게. 그러니까 이걸 막 쉬는 날이니까 나도 그냥 애 안 보고 나도 내 거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걸 직접 해버렸어. 집을 놔두고 집에 아내랑 애를 놔두고 내가 나가버렸어. 그땐 재밌겠지. 돌아왔어. 죄책감. 돌아오면 어떻게 죄책감 그거를? 쓰레기야. 네. 이렇게 들으면서 네. 뭐 나만 죄책감을 맞아요. 느끼고 싶지 않아. 제 남편도 그렇게 하루 휴가를 주면 되게 뿌듯한가 봐요. 나는 이렇게 되게 남들과 다르게 내 또래 남자들은 좀 아직은 가부장적이고 좀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나는 이렇게 너에게 자유 시간을 충분히 줬고 하루 충분히 나가 놀 수 있게 해줬고 어때? 좋지. 나 짱이지. 약간 이런. 그리고 그렇게 해야 애를 데리고 나갔다가 돌아와서 내가 낮잠을 한 번 더 자더라도 개운해. 맞아요. 숙제하고 안 해요. 자는 그렇죠. 저도 뭔가. 약간 이거랑 메커니즘이 약간 비슷한 건데 해야 될 게 금요일에 일적으로 엄청 쌓인 거야. 근데 다음이 토요일이잖아. 금요일 밤에 퇴근할 때 돼서 그냥 다 던져버리고 토요일 일요일 놀면 좋지. 근데 일요일 저녁 되면은 빡쳐. 뒤지겠는 거야. 근데 그럴 때 오히려 토요일에 나와가지고 그냥 일 처리하고 토요일 퇴근할 때 엄청 기분이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근본적으로 피하지 않고. 그거 이제 못 하잖아요. 52시간 근무 때문에. 셧다운하고 그런다던데. 아니죠. 회사에서 너 출근 안 했다 그래. 이렇게 가죠. 너는 출근한 적이 없는 거야. 다 길은 이렇게 찾아내게 그거 돼 있어요. 바뀌었습니다. 아시죠? 그 네, 남편을 통해서 느꼈어요. 52시간 근무제 바뀌어가지고. 남편이 오늘부터 겁내 칼퇴하더라고요. 그게 아예 그 컴퓨터를 셧다운 해버린대요. 네, 일을 못하게.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우리 아이들 이야기로 한번 네. 돌아가 볼게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유진이와 시은이를 처음 이제 알게 된 날, 그들의 존재를 알게 된 날이 있잖아요. 그 순간, 그 순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기억을 해보실까요? 저는 그때 마음, 그때 눈에 앞에 있던 풍경 같은 거. 전 진짜 신기했던 게 저는 전혀 상상도 못하고 네. 제가 좀 둔하기도 하고 제 신체의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예민하지 않아요. 살도 확 찌는 게 아니고 뭐 1, 2kg 이런 거는 잘 못 느끼고 난 느꼈는데. 남들은 잘 느껴요. 당사자는 잘 못 느끼고 네. 뭐 이렇게 배가 아프다 그러면 그냥 배 아픈가 보다 그러고 지나가요. 네. 근데 제가 친한 언니가 회사 동료였는데 이제 그 언니는 퇴사하고 제주도 내려가 살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연락을 그렇게 자주 하는 언니가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의 한 달, 두 달 만에 전화. 저 그날 생생히 기억하는 게 자라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라에서. 네, 제가 자라 좋아해요. 근데 언니한테 전화가 오더니 저만 옷을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언니가 정말 여보세요보다 먼저 한 말이 너 임신했어? 이거요. 꿈꿨구나. 뭐 뜬금없는 소리야 미쳤어? 막 이랬어요 저는. 그랬는데 언니가 아니 내가 태몽 같은 걸 꿨는데 내 주변에 임신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은 너밖에 없다. 최근에 결혼한 게 너다. 아, 뭔 소리야.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신기하다. 그래서는 안 돼. 근데 언니가 태몽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태몽 뭐였어요? 빨간 토마토를 언니가 그러니까 막 여러 개가 열렸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걸 언니가 안았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딱 들으면 태몽이잖아요. 그러니까 언니도 당연히 태몽이라고 생각했고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저밖에 이제 후보가 없는 거죠. 저한테 전화를 해 아니 미쳤어 절대냐 이러고선 그게 일요일이었어요. 지나갔어요. 월요일 출근을 했잖아요. 일을 막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막 스쳐가면서 뭔가 슬슬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회사 점심시간에 테스터기를 사서 임태기? 네, 테스터기를 사서 회사 화장실에서 확인을 했는데
당연히 한 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주변 회사 화장실이야? 네. 집도 아니고? 네, 당연히 한 줄일 거라고. 에이 설마 그래도 혹시나 해서 한 건데 너무나 선명하게 쫙쫙 두 줄이 딱 꺼있는. 뭐지? 그래서 일단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고 정말 그 화장실 처음 확인하는 순간은 정말 그 속도 위반한 고등학생 같은 느낌이었어요. 정말 너무 예상하지 못해서 철렁하고서 아닐 거야 하고 오후 시간을 진짜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보냈고 퇴근길에 올리브영 가서 거기는 임신 테스트를 다 샀어요. 진짜 한 대여섯 개 된 것 같은데 그걸 다 샀어요. 불량품인 줄 알고. 네, 다 그럴 샀어요. 수도 있지. 다 샀고 인터넷으로 그때 그 오후 시간에 일할 때 진짜 누나답다. 일할 때 뭐 녹십자 건가 어디 게 제일 근데 예민하다. 많이들 그렇게 할 거야. 아 그래요?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녹십자 거? 뭐 거기가 제일 예민하다 그래서 막 약국을 두세 군데 뒤져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 수능 녹십자 끝나고 채점했는데 이건 아니야. 다시 해보는 그런 거구나. 근데 녹십자 거까지 한 대여섯 개를 다 샀어요. 네. 약국도 한 두세 군데 돌아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집에 와서 화장실 확인했는데 모두가 두 줄이었어요. 착착착착착. 완전 진짜 그런 방법은 생각도 못 해봤네 진짜. 진짜 다들 이거 거기서 이제 포기가 되기 그때 시작한 인정? 거예요. 네. 인정? 아 맞구나. 어. 그리고서 이제 남편한테는 어떻게 말하지? 분명히 표현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궁금하다. 여기 진짜 궁금하다. 어떻게 반응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말하지? 사실 싫은 반응도 안 할 것 같고 좋은 반응도 별로 안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약간 반응이 어정쩡하면 누나가 서운할까 봐. 그쵸? 그 남편의 반응이 궁금하다기보다는 사실 예상은 되는데 상처받을까 봐. 그 누나가. 예상되는 반응에 내가 상처받을까 네 봐. 되게 슬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늦게 말해야 난 되는 남잔데도 이해 간다. 언제 말해야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매 맞는 심정 같은 거였어요. 솔직히 왜냐면 반응이 별로 없는 그게 사람이라서. 누나 혼자 한 것도 아닌데. 그래 뭐 그러니까요.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래. 누나 결혼하고 울지 마 누나 왜 울어? 결혼하고 나서 난 된 임신인데도 약간 마치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우리 아기가 생겼어 이런 거 말할 것 그런 느낌이었어요. 남편한테 말하는 게 약간 아 누나 되게 쫀다. 빨리 말해봐봐. 어쨌든 그날 말 안 했고요. 그럼 또 말을 안 했어? 네. 혼자 그냥 잔 거야 그러고? 네. 그막 혼자 뒤숭숭하게 잔 거죠. 혹시 형님보다 나한테 먼저 말한 거 아니지? 그랬을 수도 있어요. 나 그 다음날 들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랬으면 그랬을 거예요. 진짜? 네. 내가 형님보다 먼저 한 거야? 왜냐면 너무 숙제하는 기분이었어요. 남편한테 그래?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말해야 되지? 병원을 차라리 갔다 온 다음에 말할까? 막 이 생각도 했어요. 난 진짜 누나 멋있다 생각한 게 누나 그때 뭐라 했냐면 지금 종수야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슬픈 게 뭔지 아니? 방어에 소주를 못 먹는다는 거 그 말 했었거든. 진짜 그랬어요. 임신 때는. 그러다가 남편한테 텔레비 보다가 한 2, 3일 뒤인 것 같은데 진짜? 당일은 아니었어요. 2, 3일 뒤에 그 테스터기 제가 여러 개 했잖아요. 그 중에 제일 뿌려. 아니요. 그거 야, 이 자식아! 다 보관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선명한 선명하고 걸로. 그 테스터기가 제일 예쁘게 생긴 거 이런 걸로 두세 개를 가져가서 테레비를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는 남편 앞에 이렇게 탁 내밀었어요. 몰라요. 모르지 뭐. 두 줄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 영화도 못 봤어? 제가 막 이러면서 아빠 됐어? 이랬나? 뭐 그랬어요. 아빠 됐어야? 첫 대사가? 네, 아빠 됐어. 당신 아빠 됐어. 오빠 아빠 됐어. 이랬더니 정말 한 3초? 4초? 침묵. 그 집 30몇 평짜리 집이 정말 조용했어요. 진짜 그 3초 4초밖에 안 될 텐데 저한테는 한 1, 2분 같이 느껴지는 그 엄청 길지. 네. 그래서 남편이 또 역시나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 구조가 이렇게 소파가 이렇게 있고 1인 소파가 이렇게 앞에 있어서 오빠는 항상 거기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빠 표정을 못 봐요. 제가 뒤에 앉아서 이렇게 줬으니까 표정을 못 봤는데 네. 그 옆에 이제 베란다 유리에 밤이니까 비치잖아. 비치잖아요. 비치는 게 이렇게 활짝 웃고 있는 저는 약간 걱정이었는데 그래라고 되게 덤덤하게 말하는데 표정은 소름 돋는다. 웃었어. 네, 제일 웃었어? 제가 아는 오빠 표정 중에 제일 밝은 표정이었어요. 됐다 이런 거 아니야? 제일 밝은 표정이었어요. 그래. 그분 네. 감동이 있네. 마무리가 훈훈하네. 그나마. 그리고 누나가 되게 한국 드라마 같이 말을 해. 막 뜨낼 듯 안 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형님은 저는 궁금하다. 저는 그게 직감을 같이 했고 같이 확인을 했어요. 자 우리 한번 해볼까? 하나 딱 사가지고 와가지고. 네. 뭔 말인지 알겠다. 그게 드라마 같은 그런 거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고 사봐야겠다. 근데 이제 그게
아주 전에 예상을 하고 이때쯤 사서 테스트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왜 이러지? 좀 이상하다. 아 그냥 이렇게 하길래 직감 이게 뭘까? 육감적인 뭔가 같아서 혹시 우리 임신인가? 태몽은 알고 보니까 꾼 거야 미리. 누가 태몽을 누가 꾼 거. 내가 형이? 먼저. 아빠가 제가 먼저 꾼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 어떤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태몽이었구나 네, 한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잘 그게 몰라요. 왜냐면은 처음에 꿀 때는 태몽인지 몰라요. 처음 해보는 거니까. 제가 꿈에서 옛날 저희 할머니 집 과수원이었는데 과수원에 흑담 언덕 있는 데에서 구렁이가 이따만한 게 나오더니 우리 아버지를 따라갔어. 구렁이가. 네.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마침 또 얼마 있다가 이제 아버님한테 내려갈 기회가 생겨가지고 가서 아빠 내가 이게 꿈을 꿨는데 아빠 살 거야? 사겠대요. 그래서 꿈 이야기를 해주고 15만 원을 받았어. 꿈값으로. 태몽을 팔았어. 근데 그게 돌이켜보고 애를 갖게 된 사실을 알았더니 임신 그쵸 태몽이죠. 태몽이었던 거죠. 근데 어찌됐건 애를 갖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재밌는 걸 한번 해보고 다음에 또 하게 되면은 야 이건 진짜 이렇게 재밌을 거야 이렇게 기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애를 처음 갖게 된 걸 아는 순간은 이거 어떻게 기뻐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기쁨이에요. 기쁜 느낌이긴 해요. 기쁜데 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처음 뭐지? 느껴보는 좀 그런 것 감정이라던데. 네, 그리고 그 뭐야라는 느낌이 한번 지나가면 그때 되게 기뻐요. 야, 이제 좀 약간 이러면서. 실감이 되면. 네. 그래가지고 뭐 이제 지금 부모님한테 전화 드리면서 우리 유비 태몽은 둘째 또 지금 구렁이야. 또 아들인가? 네. 근데 희한하게 제 와이프도 태몽을 꾸는데 다 뱀 구렁이야. 뭔가 되게 강할 것 같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태몽을 2번 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 갖기 전에 한두 달 전에 꿨는데 그것도 너무 선명해. 그건 뭐예요? 그거는 되게 대양인데 완전 대양. 근데 절벽에 내가 서 있는데 절벽을 딱 바라보니까 밑에 구렁이야? 집채만한 상어랑 가오리가 한 각각 3마리씩 바다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 형이 예전에 노량진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두고 해양생물이. 네, 그러면 그게 이들과의 첫 만남이었고, 네. 시은이와 유준이의 첫 만남이었고, 이제 시은이와 유준이랑 이제 시간을 같이 역사를 쌓고 계시잖아요. 그 고은 씨나 우기 씨나 본인들의 삶의 기억을 대입해서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초등학생 때, 중학교 고등학생 때 생각하면서 그 길을 똑같이 이제 가는 그 아이들 지켜볼 텐데, 이제 뭐 부모의 욕심이라도 좋지만 어떤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어떤 아이로 커갔으면, 아이가 커가는 모양새가 어땠으면, 이런 게 있나요 혹시? 저는 솔직히 되게 학구열이 높은 동네에서 태어나서 목동? 네 그쵸.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진짜 다 누나 목동이 이단하잖아. 목동에서 나올 수 없는 결국은 그런데 제 삶 자체는 정말 전형적인 코스를 밟은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공부하지 않았는데 뭐 모여가지고 세세미 스트리트 같은 거 보는 무슨 과외도 다 받고 저희 동네 애들은 다 그랬어요. 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약간 과열된 측면도 있다라는 걸 그 속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렇게 자랐고 무조건 이제 이과를 가면 의대를 가는 거고 문과를 가면 법대를 가는 거고 그렇게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일종의 약간 주입받으면서 살아왔고 아 나도 의사가 되고 싶구나를 거의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다시 돌아가도 의대는 못 갈 것 같은데 공부를 못하는 걸 둘째 떠나서 그 피나 이런 그런 환경이 맞아야 그것도 할 수 있는 직업인데 저희 동네 애들은 다 그냥 이과면 의사, 문과면 법대예요. 뭐 많은 사소한 아쉬운 점들이 있지만 제 삶에서 가장 큰 아쉬운 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못했다라기보다 찾지 못했다는 거? 다양하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못했다는 거죠.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작곡을 하고 싶다거나 뭔가 뭐 그런 예체능을 뭔가를 하고 싶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는 아예 생각 자체를 그냥 엄마 아빠가 막은 게 아니라 제가 생각 자체를 못 해봤다는 거.
근데 본인의 미래를 그리는 폭을 좀 정해져 있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넓게 갖고 싶다. 그쵸, 제 딸은 그렇게 정해진 대로 따라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도 은연중에 강요를 할까봐 그게 제일 무서운 점. 그 그러니까 가능성은 몇 프로나 된다고 매우 생각합니까? 근데 매우 큰데 제 남편이 좀 막아줄 것 같긴 해요. 싸워서라도. 그런 밸런스도 또 있겠죠. 그래야 또 이제 제 남편은 애가 그렇게 절충을 살지 하니까. 않아서. 네. 뭐 진로에 관한 얘기이신 것 같고 네. 또 다른 건 없습니까? 기대하는 뭐 외모도 있고 외모는 아빠를 닮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관계도 있고 고은 씨와의 관계도 있고 그리고 이거 그냥- 나중에 이 아이들이 들을 수 있어요. 이거는 친구 같은 딸이 그럼 되게 뜻깊겠다. 이거는 남는 나중에 거니까 들려주면. 이거는 그렇겠네. 이거는 기록이에요. 그쵸, 남죠. 그러니까 네. 내가 특히 유비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막 잉태가 됐을 때 얘기일 수도 있고 오늘 첫 공개했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첫 기록이죠. 그 아이한테는. 네, 그렇죠. 네. 흔적이 남는. 그러니까 한번 그 아이들을 듣는다 생각을 하고 뒤에 물론 있어요. 그 코너가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영상 편지가 아니라 누구에게 시은이에게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어떤 그러니까 관계가 어땠으면 좋겠는지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마음같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특히 여자는 엄마에게 아들은 아빠에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아빠의 가장 싫은 점이 나한테 발견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약간 불강력적으로 그러니까 나와요. 내가 좀 이거는 좀 그래라는 건데 내가 나보다 손 아랫사람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하고 있는 이런 어떤 모양새들이 우리 아빠한테 있는 거네라는 게 확 느껴지면서 놀라울 때가 막 있거든요. 그런 이제 2세들과 그들의 성장을 같이 해가야 되는데 어땠으면 좋겠다. 그런 관계나 그 보통 이제 자기가 살면서 자라오면서 아쉬웠던 점들을 투영하게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제 부모님하고 친구처럼 지내지 못했고 정말 부모님처럼 지냈어요. 그러니까 근데 누나가 이겼잖아요. 자주. 아니요. 근데 이긴 거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래요? 왜냐면 이긴 거라고 하려면 엄마 뭐 예를 들어서 엄마 통금을 말한다 그러면 엄마 나 괜찮아. 난 내가 내 스스로 뭐 절제할 거야. 그러니까 10시까지 들어오라고 하지 마. 뭐 난 11시에 들어갈 거야. 이래야 이긴 건데 그게 아니라 10시까지 따박따박 들어갔어요. 대신에 다시 나와? 11시에 할 일을 막 4, 5시에 하고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다 지키면서 살았고 근데 이거는 어머니 말씀 들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답답했잖아요. 그렇게 나름 굉장히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치열하게 왜냐면 10시 안에 모든 걸 다 해야 되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정말 누나는 전설이었어요. 바빴네. 네, 그걸 차라리 포기하면 되는데 전 또 포기를 안 하고 놀겠다고 다 놀고 그러니까 제 딸은 그렇게 바쁘게 살지 않았으면 제가 그게 그렇게 무슨 말입니까? 통금을 넣겠다는 거니까 안 넣겠다는 말입니까?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소하게 통금이라고 치면 그렇게 통금을 두지 않으려고 할 이럴 것 것 같아요. 야 해봐 걸리지만 마. 네, 약간 그런 식의. 저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남자친구 바람 피는 것도 걸리지만 않으면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누나가 그 신입생 여자애들 앉혀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정말 얼마나 그 충격과 신세계겠어요. 애들. 그 논리적으로 오늘 뭐 했고 어떻게 했고 그게 다 둘러댈 수만 있으면 오케이 패스 이거. 야 남자애가 속썩이면 때려쳐 발로 차라고. 형님은 유진이와 어떤 관계를 유지해 갔으면 유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네, 그러니까 유진이가 어떤 남자가 되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기 인생에 있어서는 네, 저는 이제 아직도 학생들을 계속 접하고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되게 아이들한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공부를 못할 때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네. 뭐냐면 뭔가를 자기가 하고 있지만 자기가 정말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그 구체적인 대상을 갖지 못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네. 제가 저랬어요. 예. 그냥 제 애는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그래서 지가 하고 싶은 걸 찾아가지고 그걸 열심히 하는 애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는. 두 비슷하시네요. 네. 네. 그리고 그리고 네, 뭐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은 네, 뭐 이 기브 앤 테이크의 입장에서 하는 말은 절대 아니고 네. 이 아빠가 널 위해서 네. 나의 인생을 떼어내서 네.
너한테 많은 것을 많이 모르겠다. 내 말로 많은 거 내 입으로 많은 거라고 하면 안 되겠네. 나름 그래도 널 위해서 나의 인생을 떼어내서 네. 할애를 하고 있으니 네. 사실은 많은 부분이야. 네. 너도 나중에 네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를 위한 약간의 여지는 조금씩 남겨두는 관계로 기브앤테이크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시은이와 유준이가 나중에 이제 또 이제 정말 딜을 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이 삼촌이 만든 이걸 방송 갖다 하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음대로 살래매. 하고 싶은 대로 하래매. 이러면 어떡해. 근데 진짜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때 그때고 지금 지금이야. 그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자, 저희가 원래 이 플랜 B 인사이드의 공식 질문이 마지막에 네. 원래는 조금 이제 어떤 인생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당신의 인생의 플랜 A입니까? B입니까? 그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저희 공식 질문인데요. 오늘은 그거에 대입하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질문 좀 바꿔서 방금 전에 드린 질문은 이제 아이가 어떻게 되면 좋겠어요? 부모로서의 바람이고 그 마지막 질문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어떤 부모가 되어 가실 계획입니까? 앞으로 우리 김고은 씨부터 시은 어머니 김고은 씨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이렇게 뭔가 진중하고 심오한 생각을 하기엔 너무 바쁘게 살았어서 네. 그냥 간단하게라도 네. 뭐 이렇게 거창하게 할 말은 없지만 저는 친구 같은 부모? 친구도 여러 친구가 있죠. 그러니까 남자친구에 대해서 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하지 말라 그랬다거나 뭐 엄마는 그렇게 엄하진 않았어요. 엄마한테 근데 저는 제가 네. 약간 첫째 딸이기도 했고 네. 제 동생은 막 얘기했어요. 여자친구가 막 한 달에 한 번 바뀌어도 막 다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말할 새가 없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못지않게 살고 있긴 했지만 그걸 엄마한테 아빠한테 잘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 저의 네. 사소한 일상을 그냥 의젓한 첫째 딸로 살아야 되는 게 바빴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딸은 그런 부담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모가 되겠다. 네, 친구 같은 그냥 편한 부모 됐으면 좋겠어요. 딸이 어떤 남자를 데리고 왔으면 아주 너무 먼 얘기입니까? 딸이 저 같은 남자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 싫지. 저는 딸이 그냥 말을 돌리네요. 결혼도 굳이 안 해도 되고요. 갑자기요? 갑자기 저 같은 남자를 데려면 어떻게 합니까? 대답은 갑자기 결혼 안 해도 되고요. 갑자기 딸이 비혼주의자가 됐어요. 연애만 하고 살아도 되지 않을까. 태어나서 9달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비혼주의자가 됐어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는 건 좋으니까. 자, 우리 노욱 씨, 그 현직 아빠, 노유준의 아버지 노욱 씨는 네. 어떤 아버지가 되실 계획입니까? 저는 제 아들이 이제 아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네. 우리 아빠 참 든든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아버지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이 짧죠? 아니요, 좋습니다. 그 안에 진짜 많은 게 담겨 있는 게 네. 느껴지네. 저 마지막으로 이건 번외 질문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이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그 우리 시은이와 유준이에게 이게 나이 먹고 들을 수도 있으니까 네. 언젠가 들으면 되게 감동적일 수도 있잖아요. 네. 한번 편지를 음성 편지를 한번 남겨주시죠. 음성 편지를 네. 할 말이 많은데 그러면 나는 할 말이 오히려 별로. 글쎄요, 이걸 어떻게 함축적으로 잘 담아내야 될지 사실 생각을 안 해봤는데. 유준아 해게 이제 네. 유준아. 유준아. 엄마랑 아빠가 너를 위해서 사실은 매일매일 되게 어려운 선택들, 그러니까 되게 일상이지만 어려운 선택들을 하면서 살고 있단다. 너를 키우는데 그러니까 뭘 먹일 것인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책을 읽히고
어디를 여행을 다니고 할 것들을 저보다 매일 고민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엄마 아빠가 널 위해 하는 선택들이 네가 자라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삶의 양분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 너를 고작 35개월밖에 안 키웠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겠지만 항상 노력을 할 거고 네가 자라나면서 네 스스로 선택을 내리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날까지 엄마 아빠가 힘들겠지만 더 많이 노력을 할 거야. 그러니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족으로서 정말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는 시기를 같이 보냈으면 좋겠다. 여기서 덧붙여서 네. 20살 유준이에게도 한마디 해주시죠. 20살 유준아, 너 이 새끼 똑바로 컸냐? 술 좀 그만 먹고. 내가 너 진짜. 자, 이제 우리 김시은 양에게 보내는 음성 편지 한번. 울지 말고요. 네가 태어났는데 임신 테스트가 몇 개 필요했는지 아니? 이걸 시은이가 아니 네가 몇 살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울 것 같아. 어떡해. 빨리 해요 누나. 진짜 울 것 같아. 너무 BGM 같은 게 감동적이야. 깔리면 좋겠는데 BGM을 쓰면 나 되게 웃긴 거 깔 거야. 포로로 이런 거 깔 돈을 내야 거야. 된다고? 아니 그냥 진짜 우네. 막 펑펑 우네. 휴지죠. 켜줘. 원래 근데 누나는 오늘 할 말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 아직 시작도 안 한 아니 거 그게 같아. 아니라 아직 처음에 3시간 길다고 그러더니 썰을 아직 다 못 풀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되게 응. 시은이가 한 20살? 응. 뭐 빨라야 열 몇 살에 응. 이거 들을 것 같은데 응. 그간 내가 했을 그 뭐랄까 총량. 그걸 통역. 갑자기 서러워져서 생각하니까 아직 갈 길이 멀어서. 갈 길도 멀고 얼마나 내가 고생을 할까 어. 막 얘랑 얼마나 싸우고 이만큼 키워냈을까 막 갑자기 서러워졌어. 그래서요. 힘들어서 우는 거구만. 언제 키우냐. 씨. 씨, 언제 키우냐 이거. 근데 진짜 네. 몇 살에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엄마 아빠가 되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때 동생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너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되게 7개는 써던다. 그리고 되게 서툴렀다.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다. 그치 엄마도 좋네. 엄마가 처음이고 아빠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그래서 서운한 것도 많을 거고 그때 당시엔 사춘기일 것 같은데 서운한 것도 많고 뭐 이렇게 했지만 엄마는 어쨌든 엄마로서는 정말 엄청난 최선을 다했고 그러니까 사고치지 말고 사고치지 말고 통금 있을 것 같은데. 8시 반이야 내가 봤을 그리고 때. 엄마는 반에서 10등 이하를 해본 적이 없다. 뭐 다양한 뭐 알아서 뭐. 그러니까 엄마는 공부 못했다. 반에서 중간 이하였던 적이 없다. 너도 어쩔 수 없는 목동중학교다 내가 봤을 때. 어쨌든 뭐 그냥 여전히 엄마는 늘 네가 행복하길 바라고 앞으로도 행복하길 바라고 생후 9개월 때도 네가 행복했길 바랬고 앞으로도 쭉 행복하길 바라는 거 그냥 그거 말고 엄마는 바라는 게 없단다 라고 포장을 하고 싶네요. 자, 좋아. 20살이 된 시은이에게도 한마디 해주시죠. 술은 21살부터 먹자. 왜죠? 왜? 역시, 왜 21살부터지? 역시 어머니의 욕심은 왜입니까? 왜 한 살 뭐 그 의미가 있습니까? 뒤로 미룬다고? 일단 19 보통 우리 나이로 19, 20살에 대학을 가지 않습니까? 네. 네.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3월 한 달 동안 일요일까지 매일 술 먹었어요. 일요일 포함해서 매일. 우리 과에서. 네. 우리 과가 그렇게 나도 많은 그랬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3월, 4월? 3월인가 4월인가 그때 뭐 아무튼 그 특히 그 2000년 초반 때는 더 그랬죠. 네. 뭐. 네. 그때는 특히나 선후배 이것도 네. 지금보다 훨씬 또 강했을 때고 먹으라면 먹고 막 그러니까. 나도 이 고은 씨랑
일주일에 한 두 그쵸. 번은 두 번은 우리도 굉장히 기본이었던 자주 것 술 같은데 먹었어요. 일주일에 두 번이? 왜냐면 사실상 그 되게 큰 선배인데 여자 선배로서는 그죠. 왜 그렇게 감이 없지? 1학년 때 4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나는 동문 선배라고 나는. 1학년을 좀 그렇게 공부보다는 처음 술을 맛보고 좀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네. 자제 같은 것도 잘 몰랐던 것 같고 그래서 엄마 아빠도 굉장히 있어갖고 그래서 약간 대학 생활은 일단 적응하고 나서 술을 좀 즐겼으면 하는 정말 이기적이다. 자기는.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계십니까? 대학 생활과 술이 아유. 있으면 엄마는 술부터 적응을 했었던 것 같고 애는 대학 생활을 좀 더 적응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마무리 하기 전에 저희 둘의 소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오늘 주인공들이 말씀드려야 더 좋을 것 같아서 한웅 씨 오늘 어땠어요? 아, 예. 저는 오랜만에 이제 누님 뵙고 또 형님 뵙고 또 그거 자체로도 즐거웠지만 또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부모가 되면서 한 개인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그거를 자녀를 위해 쏟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책임감 이런 것도 느껴지지만 되게 그 애를 위해서 이 아이가 많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 뭐 이런 사랑이 많이 느껴지고 너무 애틋하고 마지막엔 정말 부러웠어요. 지금은 되게 결혼하고 싶고 빨리 애를 낳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정말요? 그런가? 저는 오늘 오랜만에 대학교 선배님들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옛날에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우기 형이 이제 챙겨줬었거든요. 근데 군대 얘기도 해주고 너 가면 그럼 좋대 임마 막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그때 기분이 좀 드네요. 그때 군대라는 세계를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 그게 되게 아득하고 무서워 보이잖아요. 근데 또 역시 선배는 선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또 다시 그런 아득한 세계에 발 딛고 먼저 가신 분들이 말씀을 들으니까 또 알지 못한 어마어마한 큰 게 있구나 정도 아득한 느낌이 좀 드는 녹음이었습니다. 이제 두 분 소감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할까요? 우리 시연 어머니는 우느라 소감을 말하기 전에 네. 저는 요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갑자기 제가 진행을 해서 미안한데 아닙니다. 네. 육아를 하고 있고 저희가 게스트가 됐지만 네. 사실 육아를 같이 하는 저희의 배우자가 또 있잖아요. 네.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한마디 둘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그걸로 네. 마무리를 하죠. 그럼. 네, 그걸로 남편에게? 마무리를. 네, 이제 각자의 인생 동반자들한테 한마디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눈물이 뚝 그치는데 누가? 되게 냉정해지네요. 뭐야? 이게 따지게 되네요. 막 눈물이 뭘. 뚝 그치는데? 이건 말 잘해야겠다 싶은 그런 표정인가 보지? 아니야 일단 네. 그 남편이 저보다도 6살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 세대 차이가 크게 느껴질 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연애할 때는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사소한 것까지 이제 다 서로 드러내고 공유하다 보니까 묘하게 은근하게 세대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로 이해하는 것도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이해하는 것도 묘하게 다르고 네. 남자 여자라서 다르고 세대 차가 나서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이 이해해줄 결정적일 때 착해요. 그분의 특징이 결정적일 땐 착해서 그거를 그래도 많이 양보해 주려고 한 것도 매우 고맙고 그리고 지금 오늘의 그분에게 주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네, 네네네. 오늘의 주제 고맙다는 말 잘 안 하거든요. 오기 부리더라고요. 들으셔야겠네요. 그 내용분에서. 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육아도 평소에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잘 챙겨주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하루 매일 보내는 건가? 일상적으로는 막 여러 가지를 투덜투덜 되는데 네. 그래도 크게 생각해 보면 뭐 일주일, 2주일마다 한 번씩 자유부인도 해주고 나름 본인은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서 그리고 점점 더 도와주고 있어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네요. 그분도 한번 이름 한번 언급해 주시죠. 누구는 오빠? 한 번도 이름으로 불러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 그냥 오늘도- 오빠 맨날 오빠. 보면은 매형도 무뚝뚝하지만 누님도 되게 네. 무뚝뚝하셔서 한번 그런 것 해줘요. 같아요. 잘 어울리시는 것 저 같아요. 원래 애교 많았는데 거짓말 하지 말고요. 빨리 한번 말해줘요. 민성 오빠 오케이. 고마워요. 현지 현미야. 이거 하고 싶었죠 형. 하고 싶었어. 현미야.
하고 싶어서 내가 하자고 한 거야. 일단은 나한테 먼저 나한테 시집을 와준 것도 고맙고 힘들게 애 낳는 게 되게 힘든 건데 뭐 물론 뭣도 모르고 낳은 거지만 그 힘든 일을 같이 혼자 해줘서 고맙고 그다음에 육아하느라고 사회생활도 끊고 어떻게 보면 고립된 인생을 애랑 같이 살고 있는데 그것도 잘 묵묵히 이겨내줘서 고맙고 내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조금 애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생겨서 조금 더 많이 도와줄 테니까 앞으로도 우리 유준이 잘 키우고 이제 뱃속에 몇 주야? 9주가 된 태명은 있나요? 근데 당당이가 있는데 또 10달 동안 잘 키워가지고 나와서 행복한 세상을 같이 살아가게 해줍시다. 고마워요. 지가 아니까 하자고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이거. 그러니까 노렸는데 이거. 이런 센스 배워야 돼 진짜. 그러니까 결혼했죠. 자, 본격 고신앙인 방송, 존나 버티는 존버 방송, 생존 의지 항진 방송,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소확행 방송 플랜 B의 삶 7회 플랜 B 인사이드 육아 특집 현직 엄마, 현직 아빠 육아 썰푼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았어요. 유준이, 시은이 잘 커라. 잘 커라. 삼촌이 나중에 용돈 줄게. 잘 커 임마.